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과 고구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번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마는 여러가지 효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구마의 비밀 스토리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위에 제가 카드 뉴스를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이전 고구마 효능 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구마 효능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고구마 효능 시력 회복에 좋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 효능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고구마 효능 세 번째,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고구마 효능 네 번째, 항염 작용, 우리가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구마 효능 다섯 번째,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고구마 효능 여섯 번째,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 하지만 고구마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아주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심혈관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 가령 부정맥 같은 것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에는 100g당 34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해요.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버리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심장에 무리가 발생을 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발 저림, 마비 증상, 호흡시 통증, 극심한 피로감까지 여러가지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고구마는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요로결석, 그리고 신장결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들, 혹은 이런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 안에는 많진 않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식물들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포식자에게 먹히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적을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옥살산입니다. 이게 고구마에 많아요. 옥살산이 몸속에 들어가면 자석처럼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을 이렇게 쫙 끌어당겨서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결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옥살산염으로 인한 결석 증상은 보통 미미하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식품들을 섭취를 하게 되버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석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겠죠. 자, 세 번째, 흡연자분들은 더욱더 고구마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흡연자분들은 하루에 2개 이상 고구마를 드시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구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물질 성분 때문인데요. 비타민 A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제인데요.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막아서 폐암을 포함한 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유명한 친구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흡연자가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 전구물질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될 때 오히려 폐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구마는 적당히 하루에 2개 안으로만 드시기로 약속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마찬가지로 임산부도 흡연자분들처럼 고구마를 하루에 2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 전구물질, 이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버리면 조산 또는 기형아 출산 위험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구마 섭취 시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찐 고구마나 튀긴 고구마, 구운 고구마 같은 경우 GI 수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GI 수치란 혈당 수치를 의미를 하는 건데,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쉽게 비만이 발생한다고 해요. 원래 당뇨가 있으셨다면 더욱 위험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위장병 중에서도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구마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 많은데요. 장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고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 심장병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풍부한 칼륨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들어가 있는 아마이드 성분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고구마의 팔체질 적합성 어떠할까 궁금하시죠?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니까요.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목양체질, 모금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 분들은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이 이롭습니다. 이분들은 안심하시고 고구마를 드시면 되는데,
토양체질, 금양체질, 금운체질인 분들은 고구마가 세모입니다. 즉 주 2회 이내로 섭취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해롭습니다. 근데 제 체질에 해당하는 토음체질에게는 고구마가 아예 X, 해롭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않으실 것을 권장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구마가 해로운 체질, 즉 고구마가 X에 해당하는 토음체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체질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토음체질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고 마르고 좀 호리호리한 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체가 이 하체보다는 좀 발달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말랐지만 상대적으로 역삼각형인 체형인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외모는 기본적으로는 좀 잘 웃는 편이고 좀 친절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예민한 느낌, 마냥 착하고 순하지 않은 느낌을 풍깁니다. 눈은 김수현 씨처럼 살짝 끝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고요. 눈빛은 좀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토음 체질로는 영화배우 김수현 씨, 송중기 씨, 그리고 지드래곤, 그리고 임시완 씨에 해당합니다. 이 네 분들의 외모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 토음 체질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고구마가 해로운 이 토음 체질은 오감 중에서는 시각이 가장 발달된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예민해서 인테리어나 예술, 디자인, 미술 등의 강점을 보이는 그런 체질이죠. 지드래곤 씨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겠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토음 체질 환자분들 만나보면요,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웹 디자이너, 아니면 유튜브 편집 디자이너, 의류 디자이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 체질 분들은 시각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좀 말투 패턴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영상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색을 사용해서 아주 다채로운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본다, 보여진다, 이런 단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죠. 앞으로 비트코인 전망이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보여지네요, 나와 같은 이런 본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토음 체질의 분들은 머릿속에서 영상과 이미지를 그려나가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처럼 말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짓, 이렇게 손짓,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래프, 일러스트, 도표 등 시각적 표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리젠테이션을 이쁘게 만드는 분들이겠죠. 참고로 저희 채널의 유튜브는 제가 모두 편집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토음 체질 분들은 시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보여지는 외모를 높게 평가합니다. 의상이나 외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죠. 이렇게 시각이 발달한 분들이라면 토음 체질이고, 토음 체질이라면 고구마가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 체질 분들의 성격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고구마를 먹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MBTI 성격 유형으로는 ENFJ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좀 대부분의 항목에서 모두 반반 정도 나오는 분들이 토음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보면 토음 체질 분들은 각각 항목에 다 반반씩 체크가 되어 있어요. 환자분들 스스로도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문항이 좀 모호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 유형이니까 토음 체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토음 체질 분들은 외향인 분들도 있고요, 내향 우인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외향형인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만, 외향과 내향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기도 하고요, 낯선 환경에서는 소극적이거나 낯가림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활동적인 체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토양 체질처럼 언제나 외향적이고 활발하기보다는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사교적이진 못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토음 체질은 토양 체질과 마찬가지로 성격은 좀 급한 편입니다. 그런데 토양 체질은 급한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라고 잘 아는 반면에, 토음 체질은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없게 혼자서만 안으로 조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양 체질은 감정 우위형이기 때문에 쉽게 흥분을 하는 반면에, 토음 체질은 쉽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이제 사고와 감정 역시도 둘 다 동시에 발달하는 것이 토음 체질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토음 체질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를 해주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감정 우형인 토양 체질과는 달리 좀 직선적이고 원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관대 보이나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따뜻하고 온정적인 데 반해서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음 체질은 아부를 싫어하고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토양 체질과 달리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목조목 자신의 논리를 표현을 하고요,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토음 체질은 직관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면서도 디테일을 또 놓치지 않는 섬세함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감각우위형처럼 섬세하고 세심하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일의 시작도 잘하고 일의 마무리도 잘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토음 체질은 판단 우위형 분들처럼 계획성이 뛰어납니다. 미리미리 계획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하여 계획적이기만 하고 즉흥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순발력, 즉 즉흥성도 굉장히 뛰어난 것이 토음 체질의 특징이거든요.
이러한 토음 체질은 위장이 좀 예민한 체질이에요. 8체질 중에서 토음 체질은 위장이 약하진 않습니다. 위산 분비도 많고 위장 근육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을 먹는 속도는 남들보다 빠른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토음 체질 분들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산 분비가 남들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여기에 체질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더욱 늘어나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 체질입니다.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 체질이 만약에 고구마를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산 분비가 더욱 증가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음 체질은 비뇨기계가 많이 약한 체질입니다. 방광은 민무늬 근육으로 이루어진 소변 주머니인데요. 토음 체질은 이러한 방광 민무늬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인뇨가 촉진될 수가 있으니까요.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 체질이 만약에 고구마를 자주 먹는다 이러면 비뇨기계가 굉장히 과민하게 되면서 소변을 보러 굉장히 자주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음 체질은 고구마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음 체질은 신장이 좀 약한 편입니다. 신장에서는 혈압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토음 체질은 저혈압 경향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음 체질은 신장 위에 부착된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장기도 약한 체질입니다. 부신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토음 체질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좀 잘 발생하죠. 토음 체질이 고구마를 자주 섭취하면 비염으로서 고생을 하시거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으로 가려움증으로 매우 고생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토음 체질은 고구마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음 체질은 간에 해독력이 굉장히 약한 편인데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나 약물에 대한 알러지도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 체질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의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고구마가 해로운 토음 체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먹는 음식 이렇게 알고 먹으면 더욱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체질에 관련된 음식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